캐서린 버나드의 개인전 Some of All My Work.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정글. 새로운 패턴의 회화 탄생입니다. 제2의 고향을 만나 바로 이전에 만났던 슈퍼모델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매력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2010년 푸에르토리코에 장기간 머물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버나드는 다채롭고 대담한 색채를 캔버스에 사용하며 색다른 회화적 문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볼 작품은 2015년에 제작된 무죄입니다. 제목 없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는요, 바나나 혹은 담배, 과자칩처럼 보여지는 삼각형 혹은 코코넛 음료수 같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혹은 약간의 질서를 가진 채 배열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는 있어도 도무지 화가가 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그림 안에 그려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캐서린 버나드는 지금 이 작품처럼 서로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대상이나 주제들을 한꺼번에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의 구성은 매우 새로운 것이고 또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시선 안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볼 작품은 캐릭터를 그린 그림들입니다. 넘어가서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만화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들은 우리 눈에도 익숙한 이미지들을 캐서린 버나드의 시선으로 담아낸 현대 미술이 된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입니다. 캐서린 버나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들의 기존의 이미지를 자유롭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변형해 표현하는데요. 대중문화 아이콘을 통해 개인적 경험과 미술적인 실험을 이뤄내며 친숙한 이미지를 단순히 아이콘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에 오롯이 흡수시켜 강렬한 시각 언어로 재탄생시킵니다. 캐릭터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청자분들께서도 0.5초 만에 알아차리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귀여운 고양이인 가필드인데요. 그런데 캐서린 버나드의 그림에는 이 가필드뿐만 아니라 심슨 가족에 나오는 호머 심슨이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카츄와 같은 아주 유명한 만화 등장 캐릭터들이 자주 주제로 삼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캐서린 버나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필드, 심슨, 포켓몬스터 그 어떤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그림으로 그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미지가 훨씬 가벼워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림도 이렇게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는 무엇이냐 하냐면요, 요즘 시청자분들 어디 여행 가시거나 가고 싶었던 식당이나 혹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가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지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사진기 셔터를 100장, 200장씩 마구 누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름도 값이 비싸고 그것을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그렇게 힘들게 인화가 된 사진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물로서 받아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의 사진 한 장의 무게와 지금 현재의 사진 한 장의 무게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지가 가벼워진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캐서린 버나드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을까요? 이 작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2000년대부터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 역시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한 명의 시민이자 관람객이자 혹은 구경꾼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마주하고 또 이미지로 남기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녀의 작품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걸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표면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얇게 채색된 그리고 물을 많이 섞어서 엷어진 물감으로 휙휙 지나가듯이 빠르게 그림을 완성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고 또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소중하고 의미 있고 대단하다고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그림에 그리는 것은 이미 아주 옛날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카츄를 그린 그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필드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또 다른 캐릭터 심슨과 포켓몬스터의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특히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아들과의 일상에서 작업실 곳곳을 채웠던 카드 더미에서 착안되었다고 하죠. 이어서 피카츄를 그린 그림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피카츄가 좀 못생겨 보이게 그려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붓질이 너무 막 휘갈기듯이 되어 있고 피카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몽글몽글한 귀여움이라든지 밝은 눈망울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감각이나 생각 때문이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그림은 장난스럽거나 성의 없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한 단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품들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